네. 네.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또 뭐가 있었다고 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정보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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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뭐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또 무슨 네, 뭐 이렇게 내용이 왔다고 칩시다. 제가 이거를 딱 봤어요. 이거를 딱 본 상황에서 아침에 뭘 해달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가갖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67번째 이런 걸 봐도 아 이거는 아침이 아니고 약간 11시나 10시쯤에 한 대화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찾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찾죠. 요거는 이렇게 인덱스로 뭔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대화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 순서를 제가 잘 기억할 때는 이렇게 찾기가 편해요. 근데 요거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개강 전에 제가 이제 동료 교수님이랑 저녁 약속을 카톡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게 그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개강 전이니까 이제 방학 때이지. 방학 전이라 그러자. 동료 교수님과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동료 교수님이 땡땡땡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있다고 치면은 땡땡땡 교수님이 그 제가 이 대화를 방학 전에 한 거는 기억이 나요. 언제 어, 다음 학기 개강하고 점심이나 먹읍시다. 저녁이나 먹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언제쯤에 이런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태규빈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개강을 했죠. 근데 이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대화를 한 거는 기억나는데 이거를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이게 한 5월쯤에 지금 2월이니까 뭐 한 10월쯤에 말했는지 작년 10월쯤에 말했는지 11월쯤에 말했는지 아니면 12월쯤에 말했는지 9월에 말한 것 같기도 하고 학기 중에 말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이 찾기가 이제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인덱스를 찾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오늘 아침이라는 범위는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인 거를 정확하게 시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 리스트에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딩이라도 하면서 내가 이제 쭉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언제 이런 대화를 한 거는 기억나는데 이게 시점이 좀 범위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찾는 게 되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게 요 얘기 다음인지 전인지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이럴 때 뭘 해요? 검색 그 다음에 저녁 약속을 한 거는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은 땡땡 저녁 약속이라고 치는 거지. 그러면은 쭈루루룩 나와가지고 언제 이제 저녁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 포함된 문장들을 쭉 검색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찾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 어쩔 때는 그 순서대로 이제 정리가 돼갖고 그 순서에 따라 갖고 정보를 찾아내는 게 편리할 때도 있는데 어떤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는 게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용들, 그러니까 시퀀스형의 자료용들을 여러 개 이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를 통한 이제 검색에서 유리한 자료용은 무엇인가? 이제 그게 이제 딕셔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딕셔너리에 대한 좀 인트로였고 선언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이게 제일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 일단은 딕셔너리의 구성은
이거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정보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거는 그 키워드하고 이제 정보의 이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키워드, 규빈이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제 49고, 한이라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제 80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에 쓰고 그 다음에 땡땡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키워드 땡땡 정보 이렇게 해서 요 끝은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럼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자료의 타입이 딕셔너리가 돼요. 그쵸?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요거를 만들 때, 이 딕트라고 이제 쓰고, 규빈,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 그 다음 정보, 키워드, 정보, 이렇게 써주면은,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위에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규빈이 되고, 한이, 규빈 또는 한이가 이제 키워드고, 규빈에 매핑되어 있는 값이 49, 한이에 매핑되어 있는 값이 80,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사실 이제 키워드 컴마 이제 정보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빈 나는 그냥 혼자 이제 왼쪽이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도 이제 이거는 이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고 요거는 두 번째 원소인데 왼쪽이 이제 그 키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정보 그다음에 왼쪽이 키워드 오른쪽이 정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2인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리스트에 이제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왼쪽이 키워드 오른쪽이 정보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중첩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딕셔너리로 이렇게 형태를 변환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리스트를 만들고 형태 변환,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중첩되어 있는 튜플을 만들고 형태 변환,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다고 했을 때, 원소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추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위치를 갖고 추출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 키워드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제 0을 쓴다라는 거는 내가 위치 정보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키워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이렇게 밸류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한이 그럼 한이에 대응하는 이 80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요게 그 왜 편한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의 경우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리스트를 쓰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구현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좀 쓰다 보니까, 딕셔너리로 이렇게 키를 뽑아서 하는 게, 확실히 코드가 편해요. 리스트로 쓰는 것보다 편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리스트로 저장을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이거를 가지고 규빈에 해당되는 점수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요거를 그 물론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규빈이 나오고 1 하니까 49가 나오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확장성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원소가 두 개 있는 걸 알고 규빈이 몇 번째 있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1000개의 데이터가 지금은 2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내가 거기에서 이름이 이제 뭐 총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중에서 규빈이 어딘가에 이제 있나 봐요. 근데 그 규빈에 대한 점수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그 요렇게 원소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뭐 처음 한 100개를 쭉 뽑아갖고 규빈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살펴보고 100개부터 200개를 쭉 뽑아갖고 규빈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살펴보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좋은 무기 있잖아요. 컴프레hension이라는 요거를 일단 풀어가지고 리스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바로 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쵸? 요거를 이제 얘가 규빈인지를 체크를 해. 그럼 여기는 true가 되고 여기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면은 규빈일 때만 뭐를 리턴하면 돼요? 이거의 두 번째 원소를 리턴하면은 규빈에 해당되는 이제 점수가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할 수도 있죠. 요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그 가독성이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DCT 규빈보다 힘들어요. 그쵸? 이거보다 힘들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좀 고집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코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name, 여기를 이제 score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그쵸? 이렇게 하면 언패킹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갈까? 요건 이제 똑같은 코드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if name이 규빈이면은 score면 이렇게 보도록 하면 위에 있는 코드보다는 좀 가독성이 있죠. 그쵸?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뽑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게 쉽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자료가 이제 저장된 구조상 뭔가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좀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가 아니고 딕셔너리 형태로 하는 게 코드가 좀 간편해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걸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확장성이 없는 코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드예요. 요거는 이거 제가 일부러 그냥 좀 코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장난치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이런 코드를 제가 종종 봐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여기에 그 i라는 거로 꼭 인덱스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리스트 i 이렇게 이거는 또 레인지. 꼭 이렇게 코드를 이제 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헷갈릴 거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이 키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에 그 얘의 두 번째 원소 이렇게 해야지 49가 나오겠죠? 이 코드가 아마 이 코드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짜지 마라. 꼭 여기에 이렇게 이 i라는 숫자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냥 이렇게 이제 받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은 좀 더 이제 파이썬의 리스틱 컴프레hen션을 잘 쓰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프리 1, 프리 2, 프리 3 같은 경우 이제 다 이제 최악이고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한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코드니까 설령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도 설령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도 위에처럼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보다 이거를 딕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코드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하고 가독성이 있죠. 얘는 이제 코드는 단순한데 가독성이 있는 거 아니고 결정적으로 확장성이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단순하지도 않고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도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코드고 이거는 가독성도 없고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별로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가독성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소가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 처음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스코어고 이름이 규빈의 스코어를 뽑으라는 의미구나라고 코드를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코드가 좀 복잡하죠. 아무튼 요게 제일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 이제 딕셔너리를 선언해갖고 정보를 추출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딕셔너리에서, 뭔가 이제 원소를 추가한다든가, 원소를 이제 변경한다든가, 삭제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원소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딕셔너리로 갖고 있는 거는, 규빈이 49점이고 한이라는 학생은 80점이다. 요거만 갖고 있는데 신이라는 학생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점수는 99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규빈 딱 치면은 49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규빈이 49냐 이러면 이제 true가 나오죠. 근데 지금 당연히 흰이라는 애는 지금 인덱스가 없으니까 그런 애는 없는데 라고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내가 그냥 99점이라는 점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하게 되면은 흰 99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 코드로 좀 보면은 이렇게 해주고 규빈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이의 점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한이의 점수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거를 80으로 되어 있었겠지 지금은. 그걸 1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삭제도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규빈이 49점, 한이가 80점, 그 다음에 흰이 99점인데, 내 이제 규빈 49, 요 원소 자체를 지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스트처럼, 요거 자체를 지우고 싶다. 요거를 델 해라. 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규빈의 점수가 삭제되고, 요 두, 학생의 점수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도 있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팝 규빈을 하면은 규빈의 점수가 이제 49라고 해서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 이게 사라집니다. 이것도 리스트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 딕셔너리에서 원소를 이제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 내용이 아닌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넣은 이유가 이게 리스트면은 이런 삭제 같은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규빈의 점수를 삭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또 i in lis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n name score 이렇게 이제 받아주고 if name이 규빈이 아닐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은 name, score가 저 조건일 때만 이제 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야 될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규빈을 삭제하는 그 효과가 나는데 이럴 거 없이 그냥 얘를 딕션 이렇게 한 다음에 팝 규빈 그럼 요거 자체가 이제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 이렇게 메소드를 걸게 되면은 그냥 좀 풀어서 씁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이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쵸? 그다음 여기에서 팝 규빈 이렇게 하면은 49가 튀어나오고 DCT에는 이제 규빈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뭐 연산이라 거까지는 없는데 연산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는 없고 대신에 요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빈이 여기에 있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한이가 여기에 있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흰은 지금 여기에는 없죠. 있냐? 물어보는데 없으면 fals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키워드가 이 딕셔너리에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연산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인연산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자료형에도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A가 여기에 있냐, 요런 스트링에 있냐, 없죠. B가 요런 스트링에 있냐, 있죠. 그다음 C가 요런 스트링에 있냐, 없죠. 튜플도 1이 있냐, 1은 있는데 4는 없다라고 나오게 되고 요 리스트도 규빈, 49라는 게 이 리스트의 원소냐, 요런 거 이제 true가 나오게 됩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인 연상자가 그 딕셔너리 이런 거에 적용이 될 때는
이 키를 기준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요렇게 있죠. 요렇게 되는 건 이제 동작을 하지 않고 이 규빈이라는 키가 딕셔너리에 있냐 요거를 가지고 트루펄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특수 기능 팝은 살펴봤죠. 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원소를 이제 제거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한 해의 점수를 이제 출력해주는 한번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get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러한 딕셔너리를 만들고 get하고 규빈이라고 쓰면은 규빈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하고 사실 그냥 이거하고는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약간 좀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게 지금 여기에는 흰이라는 키가 없죠. 그래갖고 요거를 하면 에러가 났었잖아요. 근데 get을 하면은 에러는 안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줍니다. 이러한 그 좀 미묘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딕셔너리에서 여기가 이제 키고 여기가 정보잖아요. 보통 이제 키는 그대로 그 키워드는 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이썬에서 여기는 정보는 valu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딕셔너리에 키들이 뭐가 있냐 지금 이제 규빈하고 한이가 있죠. 그런 걸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키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건 자료형이 좀 리스트랑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리스트화 시키면은 우리가 편하게 이제 쓸 수 있는 리스트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으면은 이 언더바 키라는 거에는 여기 언더바의 의미는 제가 그냥 임시로 한두 번 쓰고 버릴 변수들을 언더바로 좀 선언을 많이 합니다. 이 딕트 언더바 키라는 새로운 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내가 이제 타입을 찍어주게 되면은 뭐 또 이런 이상한 타입이 있는데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리스트로 잘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DCT의 키만 볼 수도 있고, 그쵸? 키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보, 그러니까 밸류만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49하고 80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얘도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자료인데 이것도 리스트로 바꾸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키하고 이제 밸류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리면은 k인 ct printk 이러면은 규빈 한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v 이렇게 하면은 49, 80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K하고 V하고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면 돼요. 일단 요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요거는 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규빈 컴마 49 한이 컴마 80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리스트로 내가 강제로 형태를 바꿔보게 되면은 요런 형태로 되는데 그쵸? 그러면은 얘를 하게 되면은 여기 K 대신에 규빈, 그 다음에 V 대신에 49가 들어가게 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럼 K, V를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규빈 49, 한이 80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이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는 사실, 요거는, 그,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포문에 리스트화 시키지 않아도 굳이, 리스트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로 봤고 그렇다면 이제 질문 for k in dct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될까? 제가 이제 힌트를 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키만 출력이 되게 돼요. 그래갖고 이 코드하고 원래 이제 우리가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코드는 이거잖아요. 키만 출력하는 코드 중에서 키를 이렇게 뽑아내 처음에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for k in list 땡땡 print k를 하게 되면 규빈 한이가 출력되겠지? 근데 요거 대신에 요것도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는 그냥 리스트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굳이 형태를 변환하지 않아도 요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해도 요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키는 딕셔너리 키를 리턴해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밸류는 정보들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밸류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타입은 딕셔너리 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값들은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요게 이제 49, 80이라는 그 정보가 있는 리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템은 이제 키 컴마 값, 키 컴마 키워드 컴마 이제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다 봤죠. 포문이랑 쓰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키들만 나오게 되고 근데 이거에 키를 이제 생략을 해도 이제 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것도 좀 요것도 이제 그 중요한 건데, K인 DCT, 이게 그렇게 좀 직관적이진 않아갖고 폼은 돌아가는 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키들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는 뭐예요?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리스트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리스트화 시키면은 규빈하고 한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건데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를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코드랑 이제 대응하는 게 요 코드인 두 개는 이제 같은 효과를 주는 코드입니다. 근데 K인 DCT PRINTK 이렇게 해도 이게 나오네? 그러면 얘도 뭐예요? 리스트 비슷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리스트 비슷한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얘 자체가 또 리스트 비슷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논리가 똑같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되네.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얘가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딕트로 이제 변환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리스트로 바뀌면은 원래 있는 요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키만 나와가지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노트 리스트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를 리스트로 형태 변환을 하면은 키만 리턴이 돼요. 별로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고 에러 메시지로 좀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류만 갖고 폰 돌린 거고 요것도 이제 한 것이고 요것도 이제 한 것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 TCT. 규빈하고 이제 한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좀 응용한 거. 규빈의 중간고사 점수는 49점이고 한이의 중간고사 점수는 80점이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할 때 포 K, V 인 그러니까 이때는 키하고 점수 그러니까 키워드에 해당되는 정보를 다 붙고 싶으니까 여기에 아이템즈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PRINT KV 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코드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는 이미 했습니다. 요러한 딕셔너리에서 밸류만 뽑아내고, 키만 뽑아내고 싶다.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쉬운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DCT, 제일 정석적인 거, 말 그대로 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이거 자체를 써도 되고, 이렇게 보기 좋게 리스트 형태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인 DCT 키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k, v, 요것도 되겠네. 자, 요것도 되겠고, k, v, 아이템즈, 요것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 k, v가 키 밸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여기에서 k만 뽑으면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난 만약에 또 여기에 내가 밸류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k 대신에 이제 v를 써도 되고, 뭐 밸류만 뽑고 싶을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k in dct 이렇게 하면은 키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지금 그럼 K에는 규빈이 들어가 있고 K에는 한이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제 DCT에 규빈 하면은 49가 돼 있고 한이 이렇게 하면은 8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은 또 밸류가 뽑히게 되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밸류만 뽑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물론 방금 한 거네요. 그쵸?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밸류만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이템만 해서 이렇게 V만 할 수도 있겠죠.